안녕하세요. 오늘은 쉬는 날만 기다려요 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은 학교에 가거나 출근했을 때 빨리 쉬는 날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적 있어요? 혹시 너무 당연한 질문인가요? 사실 저한테는 물어볼 필요도 없는 질문이에요. 저는 학교에 다닐 때는 항상 주말만 기다렸고, 일을 할 때는 항상 쉬는 날만 기다려요. 저는 지금 프리랜서 한국어 선생님이자 바리스타로 두 가지 일을 하고 있어서 보통 직장인들과 스케줄이 조금 달라요. 많은 사람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고 주말에 쉬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금요일 밤을 불금이라고도 하고 월요일이 힘들 때는 월요병이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그런데 저는 조금 달라요. 저는 주말에 더 바쁜 편이에요. 평일에는 한국어 수업만 하는데 주말에는 카페 일도 하고 한국어 수업도 하거든요. 그래서 주말에 에너지를 더 많이 써요. 저한테 주말은 쉬는 날이 아니라 일하는 날이에요. 대신 저는 평일에 쉬는 날이 있어요. 그리고 평일에는 주말보다 더 여유가 있는 편이에요. 여기서 여유가 있다는 시간이나 마음이 너무 바쁘지 않고 조금 넉넉하다는 뜻이에요. 쉬는 날은 평일에 하루뿐이지만 완전히 쉬는 날이 아니어도 수업이 적은 날에는 조금 숨 돌릴 틈이 있어요. 숨 돌릴 틈이 있다는 너무 바쁘다가 잠깐 쉴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뜻이에요. 저는 아침에 커피를 마시는 걸 좋아해서 일하는 날 아침에도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싶어요. 근데 저는 잠이 많은 편이라 여유 있는 아침을 보내는 게 조금 힘들어요. 잘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자고 일하기 전에 빨리 밥을 먹고 후다닥 커피를 마시고 일을 시작하는 날이 더 많아요. 잠을 더 자고 싶어서 아침의 여유를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때요? 여유 있는 아침을 보내는 편이에요? 아니면 바쁜 아침을 보내는 편이에요? 제가 이번 휴일을 더 기다리는 이유가 있어요. 요즘 저는 한국어 수업도 하고 카페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소셜미디어 컨텐츠도 만들고 있어요. 정말 몸이 10개라도 모자란 느낌이에요. 몸이 10개라도 모자라다는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몸이 여러 개 있어도 부족할 만큼 바쁘다는 뜻이에요. 특히 컨텐츠 만드는 일은 아직 안 해본 것들이 많아서 요령이 부족해요. 요령이 부족하다는 일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을 아직 잘 모른다는 뜻이에요. 요령이 부족해서 영상을 만드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려요. 어떻게 하면 더 빨리 할 수 있는지 직접 해보면서 배우는 중이에요. 이럴 때 시행착오를 겪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어요. 시행착오를 겪다는 여러 번 해보고 실패하고 실수도 하면서 방법을 찾아간다는 뜻이에요. 저는 요즘 컨텐츠를 만들면서 시행착오를 많이 겪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오래 걸리는구나. 다음에는 다르게 해봐야지. 라고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계속 하다 보면 영상 만드는 요령이 생길 거예요. 요령이 생기면 영상을 조금 더 빨리 만들 수 있고, 저도 조금 더 여유로운 하루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 2주 동안 쉬는 날 없이 계속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하게 휴일을 기다리고 있어요. 저는 쉬는 날에 늦잠을 자고 TV를 보면서 느긋하게 아침을 먹는 걸 좋아해요. 아침을 다 먹으면 커피를 마시는데 저는 그 시간이 정말 좋아요. 커피는 집에서 마실 때도 있고 카페에 가서 마실 때도 있어요.
몸이 너무 무거워서 밖에 나가기가 힘들거나 귀찮을 때는 집에서 커피를 마셔요. 여기서 몸이 무겁다는 피곤해서 몸 상태가 가볍지 않은 느낌이에요. 잠을 많이 못 잤거나 일을 많이 했거나 컨디션이 안 좋을 때 몸이 무겁다고 느낄 수 있어요. 저는 특히 월요일에 몸이 정말 무겁게 느껴져요. 주말에 일을 많이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월요일에 수업이 없거나 적으면 최대한 쉬는 편이에요. 컨디션이 괜찮은 날에는 밖에 나가려고 노력해요. 저는 집순이라서 집에 있는 걸 좋아하는데 밖에 나가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5일 내내 집에 있게 돼요. 매일 집에만 있는 건 정신 건강에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서 쉬는 날에는 가능하면 밖에 나가려고 해요. 저는 혼자 카페에 가는 걸 좋아해요. 카페에서 혼자 조용히 책을 읽거나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이 좋아요. 저는 혼자 노는 걸 좋아하고 혼자 있는 시간이 정말 필요한 사람이에요. 혼자 있으면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고 에너지가 충전되거든요. 그렇다고 항상 혼자 있고 싶은 건 아니에요.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오히려 조금 우울해질 때도 있어요. 그럴 땐 친구들을 만나요. 저는 프리랜서라서 직장인 친구들이랑 시간이 잘 안 맞는 편이에요. 시간이 안 맞다는 약속을 잡을 때 서로 가능한 시간이 잘 맞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친구들은 보통 평일 저녁이나 주말에 시간이 있는데 저는 보통 그때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시간을 맞추기가 어려워요. 시간을 맞추다는 서로 가능한 시간을 정한다는 뜻이에요. 일하는 시간이 달라서 친구들을 자주 만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면 더 반갑고 더 재밌어요. 오랜만에 만나서 근황을 이야기하고 밥을 먹고 카페에 가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시간 가는 줄 모르다는 너무 재미있거나 집중해서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걸 느끼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친구들도 저도 다들 바쁘기 때문에 예전만큼 자주 만나지 못해서 아쉽기도 해요. 그래도 오랜만에 만나도 마음이 편하고 재미있는 친구들이 있어서 좋아요. 저는 보통 많은 친구들을 한 번에 만나는 것보다 친구 한두 명을 만나는 게 더 편해요. 큰 모임보다 소규모 모임이 더 좋아요. 친구 한두 명을 만나서 편하게 이야기하는 게 좋아요. 사람이 너무 많은 모임은 저랑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저랑 잘 맞다는 나에게 편하고 좋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저랑 잘 안 맞다는 나에게 편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조용한 카페나 소규모 모임은 저랑 잘 맞아요. 근데 큰 단체 모임이나 시끄러운 파티, 클럽 같은 분위기는 저랑 잘 안 맞는 편이에요. 저는 대체적으로 사람이 많은 곳을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이에요. 사람이 많은 곳에 가면 정신이 없고 에너지가 빨리 소모되는 것 같아요. 이럴 때 기가 빨리다라는 말을 쓸 수 있어요. 기가 빨리다는 기운이나 힘이 빠르게 사라지는 느낌이에요. 저는 사람이 많은 곳에 가면 기가 빨려서 빨리 집에 가고 싶어져요. 그래서 저는 확실히 내향적인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을 싫어하는 건 아닌데 혼자 조용히 있어야 에너지가 충전될 때가 많아요. 친구들과 함께 있는 시간도 정말 좋아하지만 주로 혼자 카페에 가거나 혼자 시간을 보내면서 기분 전환을 하는 편이에요. 여기서 기분 전환을 하다는 기분이 좋게 바뀌고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다는 뜻이에요. 저는 기분 전환을 위해서 쉬는 날에는 취미 생활을 하려고 해요.
보통은 한국 예능이나 넷플릭스를 보거나 영어 공부를 하거나 책을 읽거나 카페에 가요. 제 취미들은 주로 조용하고 많이 움직이지 않아도 되고 혼자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운동이나 액티비티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도 여행은 좋아해요. 여행을 하면 현실에서 잠시 벗어나는 느낌이에요. 현실에서 벗어나다는 스트레스나 해야 할 일을 잠깐 잊는 느낌이에요. 저는 지루함을 빨리 느끼는 편이라서 제 삶이 지루하다고 느껴질 때는 여행을 가고 싶어져요. 국내 여행도 좋아하고 해외 여행도 좋아해요. 예전에 1년 동안 3개월에 한 번씩 여행을 간 적이 있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일하는 게 힘들다가도 여행을 생각하면서 버텼어요. 그렇게 여행을 다녀오면 재충전이 돼서 다시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더라고요. 요즘에는 그렇게 자주 여행을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6개월에 한 번씩은 여행을 가려고 해요. 제가 여행을 좋아해서 그런지 여행만으로 충전되는 에너지가 있는 것 같아요. 여행을 가야만 진짜 현실에서 벗어나서 제대로 쉬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여행을 가면 해방감이 느껴져요. 해방감이 느껴지다는 부담이나 답답함에서 벗어나서 마음이 자유로워지는 느낌이에요. 제가 사는 곳에서 잠깐 벗어나서 새로운 곳에 가면 현실을 잠시 잊을 수 있어서 좋아요. 저는 작년에 번아웃이 세게 왔어요. 그때 느낀 건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잘 쉬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는 거였어요. 잘 쉬어야 지치지 않더라고요. 지치다는 몸이나 마음이 많이 피곤해지는 거예요. 충전 없이 계속 에너지를 쓰기만 하면 언젠가는 지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때 제 자신을 너무 몰아붙이면서 일했어요. 몰아붙이다는 쉬지 못하게 계속 압박한다는 뜻이에요. 일을 잘하고 싶어서 쉬는 날 없이 계속 일을 했더니 어느 순간부터 무기력하고 우울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더라고요. 슬럼프를 극복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그리고 그때 느꼈어요. 잘 쉬면서 일해야 한다는 걸요. 잘 쉬어야 하고 싶은 일도 꾸준히 오래 할 수 있어요. 이럴 때 장기적으로 하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어요. 장기적으로 하다는 짧게 끝내는 게 아니라 오래 계속한다는 뜻이에요. 저는 한국어 수업도 오래 하고 싶고 콘텐츠도 장기적으로 만들고 싶어요. 그러려면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잘 쉬어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저는 쉬는 날을 더 기다려요. 그냥 쉬고 싶어서 기다리는 것도 있지만 제 몸과 마음을 다시 충전하고 싶어서 기다리는 것 같아요. 쉬는 날에는 늦잠도 자고 커피도 천천히 마시고 카페에도 가고 친구도 만나고 가끔은 여행도 가고 싶어요. 요즘은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날도 저를 위한 시간이라고 생각해서 죄책감 없이 보내는 연습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도 쉬는 날만 기다리는 편이에요? 쉬는 날에는 보통 뭐 해요? 혼자 쉬는 걸 좋아해요? 아니면 친구를 만나면서 에너지를 충전하는 편이에요? 오늘의 질문이에요. 여러분은 쉬는 날에 어떻게 기분 전환을 해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도 제 이야기 들어줘서 고마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